아빠와 함께 시네마 천국.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교육연구소 김용익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K-팝, K-푸드, K-방역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화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잘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지금의 부모 세대보다 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오늘은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바로 아주르와 아스마르입니다. 제난이라는 사라센 여인은 유모로 일하며 두 남자아이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와 금발 그리고 파란 눈을 가진 아이는 이 지역의 성주 아들인 아주르이고, 검은 피부에 흑발 그리고 검은 눈을 가진 아이는 자신의 아들인 아스마르입니다. 또래인 두 아이는 때론 다투기도 하지만 신나게 놀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친형제처럼 우애 있게 자랍니다. 제나는 잠자리에 누운 두 아이를 재울 때면 옛날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살던 곳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진의 요정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서는 아름다운 요정 진이 검은 산 속에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씩씩하고 호기심 많은 두 아이는 제난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자신이 먼저 요정을 구하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담이 듭니다. 행복할 것 같은 이들에게 점점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한 성주는 느닷없이 아주르에게 지금 당장 도시로 나가 기숙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시작하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합니다. 아주르는 제난과 아스마르에게 최소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후 유모가 필요 없어진 성주는 제난을 해고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성에서 쫓아냅니다. 결국 모자는 빈털터리로 성을 나오게 되며 아스마르는 이국 땅에서 당했던 멸시를 뼛속 깊숙이 간직합니다. 훗날 성장한 아주르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멋진 배를 타고 요정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풍랑으로 배는 난파되어 이국 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 사람들은 파란 눈의 아주르를 저주받았다 하며 차별하였으며 거지처럼 지내게 됩니다. 이때 크라프의 도움을 통해 겨우 살아갈 길을 찾게 되는데요. 차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주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차별을 받고 쫓겨난 아스마르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주인 아주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정성스럽게 키운 제난을 일말의 양심도 없이 쫓아버리는 가혹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이슬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크라프는 저주받은 파란 눈이라는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도수 높은 안경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는 편견의 피해자지만 본인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왜곡하면서 독설도 서슴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보입니다. 혹시 저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반성을 해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 제주도로 온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아이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들이 먼저 난민 문제를 꺼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이가 말하는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보다는 시중에 흘러다니는 난민에 대한 편견을
모은 정도였습니다. 아이의 말이 좀 당황스러웠지만 스마트폰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 발생한 난민 관련 문제와 정책 등을 함께 찾아보면서 아이와 난민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90년대만 해도 대학에서 외국인을 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대학원을 다니며 경험한 지금의 캠퍼스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아마도 지금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화 속 재난처럼 지혜로운 본보기가 되는 아빠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이란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한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가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다문화 결혼은 전체 중 8에서 10% 수준을 차지하고 다문화 출생아도 전체에서 5에서 6%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이 어우러진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이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 보울 이론입니다. 용광로 이론은 사회나 국가가 마치 용광로 역할을 하면서 이전부터 존재한 주류 문화에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쇳물처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이전과는 조금 다르지만 주류 문화 중심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샐러드 보울 이론은 사회나 국가가 샐러드 재료를 담는 그릇처럼 다양한 개성과 차이점을 지닌 각각의 사람들과 문화를 존중하는 가운데 다채로운 재료가 조화를 이룬 샐러드 전체의 맛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예전에는 주류 문화 중심의 통합 위주의 접근을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각각의 문화를 중시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주류 문화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용광로 이론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동질감이 강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용이하지만 주류 문화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다양한 문화를 조화롭게 수용하지 못해서 문화적 편견에 빠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기에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포용하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빠들은
아이들이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본보기와 안내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